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오늘은 한국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발표했던 한국의 1, 4분기 GDP가 굉장히 크게 나왔죠. 1.7%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보통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면은, 우리 채권 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경제가 좋아지면 시중금리가 지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1, 4분기 GDP와 그리고 한국 국채금리 좀 어떻게 바라보고 좀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1, 4분기 GDP 발표가 저희가 전분기 대비해서 1.7%가 늘었고, 이거는 2023년도 3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지속적인 게 아니라 좀 일시적인 성장의 어떤 서프라이즈로 좀 해석을 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1분기 GDP를 좀 본다고 하면 일단은 가장 이제 GDP에 가장 크게 견인했던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5.1%, 전분기 대비 5.1% 늘었고요. 설비 투자도 한 4.8%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1분기 GDP 성장률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수출과 설비 투자 부분이고, 건설도 조금 나아졌네요. 한 2.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소비는 정부가 그렇게 떠받쳤음에 불구하고 0.5 거의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그 총생산인 GDI는 이번 같은 경우는 7.5%가 늘어서 이게 뭐 엄청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지난 한 38년 중에서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예, 뭐 국내 총생산 총소득인데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이미 여러분 답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뭐냐면은 요번에 반도체가 굉장히 엄청난 게 지금 많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회사의 어떤 매출이 결국은 GDP 기여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처음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수출의 물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반도체 가격이 급등해서 품귀 현상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즉 이게 지속적으로 가려면은 전체 물량도 같이 늘면서 늘어야 되는데 단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두 기업의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이제 GDP가 이렇게 늘었다는 거 보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비록 이제 요번 1, 4분기 GDP가 시장 예상치 0.9%보다는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게 어떤 구조적인 경제 전반적인 구조적인 회복이라기보다는 특정 산업의 특정 기업에 의한 가격 효과이다라는 게 1분기 GDP 서프라이즈를 좀 정리하는 단어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1분기 GDP 서프라이즈가 앞으로 한국 경제가 완전 추세적으로 계속 이제 턴어라운드해서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번 성장이 좀 일시적으로만 될 거라고 보는 견해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성장률이 반도체의 어떤 물량이 들어간 게 가격이 올라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간 측면이 있고, 아까 물량이 아니라 가격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GDP의 절반 이상의 성장이 이번에 이제 두 기업에서 나왔다는 거고, 따라서 만약에 반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전체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크게 흔들릴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현재는 SK 하이닉스 반도체와 삼성전자가 굉장히 브라이트하지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한국의 반도체의 어떤 향후의 비전은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즉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가 데이터 센터 건설을 계속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이런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설비 투자, 캐펙스를 만약에 지연하거나 딜레이하거나 낮추면은 우리 한국의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냉철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번에 보면은 이렇게 설비 투자도 있었지만 건설도 좀 나아졌거든요. 건설도 나아졌는데 건설 같은 경우 2.8%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그동안 멈췄던 공사들이 좀 일시 정상화되면서 늘었는데, 근데 2.8%라는 증가라는 게 상당 부분 이게 기저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전년 동기에 보면 작년 1, 4분기는 마이너스 1.4%로 역성장을 했거든요. 건설이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좀 굉장히 좀
건설 투자 형편없을 때 대비해서 좀 나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건설 투자 기저 효과로서 요번에 좀 서프라이즈 난 측면도 있고, 세 번째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요번에 이재명 행정부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기 예산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 일자리라든지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서 1분기에 집중적으로 좀 투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근데 계속 돈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요번 1, 4분기에 성장이 서프라이즈 난 거는 첫 번째 반도체 덕택이다. 두 번째 건설 투자가 좀 약간 기저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세 번째 정부 정책에 1분기에 쫙 몰아서 집행을 하는 이런 효과, 그리고 우리가 소비 쿠폰도 1분기에 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좋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되기는 좀 어려운 요인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현재 GDP가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 불구하고 여기 보신 바처럼 첫 번째 슬라이드처럼 민간 소비는 거의 안 늘었습니다. 민간 소비는 제자리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GDP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는 계속 좀 악화가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미 여러분 답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한국 경제가 굉장히 K자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죠. 즉, 우리나라 국가적인 어떤 성장의 과실이 개인들한테, 가계에는 좀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가장 큰 건 낙수 효과가 좀 소멸된다는 거죠. 즉 뭐냐면은, 현재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거의 한 60, 70% 견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의 낙수 효과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즉, 낙수 효과가 뭐예요? 어떤 반도체가 되면 그 옆에 것도 다 이렇게 그 성장의 과실이 흘러 넘쳐서 전체 경제가 좋아지는 건데, 이런 효과는 좀 약하다는 게, 일단은 첫 번째는 반도체가 다른 산업 대비해서 고용 유발 효과는 굉장히 낮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건설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반면에 반도체는 이런 고용 유발 효과가 되게 낮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거의 천문학적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지만은 이게 누구한테만 가요? 임직원과 주주한테만 가는 거잖아요. 특히나 요번에 좀 별개 얘기지만 삼성전자 노조가 삼성전자의 수익을 중에서 15% 정도의 그 성과급을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희 굉장히 좀 좀 괴리감을 많이 느끼죠. 어쨌건 간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 정체적으로 좀 흘러가야 이게 좀 되는 건데, 어쨌건 간에 이게 반도체의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많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로 파급이 좀 제한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있는 우리가 어딜까요? 예를 들면 기흥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쪽은 영향을 받겠지만, 국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일반 가게 자영업자로 의한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거. 따라서 반도체로 인한 국민 경제가 이렇게 국민 국가 소득이 늘었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의 체감 소득의 증가하고는 별개의 얘기라는 거고요. 그렇다는 걸 느껴지는 게, 지금 현재 이번 달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99.2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달 대비해서 7.8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게 2달 연속으로 하락했고, 보통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아래면은 이제 좀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작년 4월달 이후에 1년 만에 가장 크게 마이너스 떨어졌고, 이게 하락폭도 7.8이라는 게 비상계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아닌데, 지금 현재 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물건값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좀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있어서 아마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더 위축될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번 1, 4분기 뜯어보니까 경제는 되게 좋았는데 소비 심리는 계속 좀 위축되고 있고 내수는 더 나빠지고 있다. 좀 달리 얘기하면 현재 우리나라 1, 4분기 경제를 보면은 수출은 좋은데, 특히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만 좋은데 내수는 굉장히 얼어붙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년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 경제는 저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좀 더 하방 압력이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이 하반기에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거고, 왜냐하면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통 유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건설 비용 계속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유가가 10% 오르면 건설 비용 0.2가 올라요. 그래서 현재 유가가 계속 좀 높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이 짧게 끝날 거로 예상했지만은 지금 계속 한 석 달째 이어지고 있고, 이게 가면 갈수록
우리 건설업에는 더 충격을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2분기 이상부터는 이제 건설업 관련해서 원자재나 원자재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건설업이 하반기에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면 부자재가 너무 비싸지니까, 그죠?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1, 4분기 성장이 좋지만은 전체적인 잠재 성장률은 객관적으로 계속 좀 하락 추세입니다. 특히나 보면은 이번 OECD가 금년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1.7로 전망했고, 내년에는 2027년에 1.57로 계속 매년 조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7%, 1분기 1.7%라는 건 거의 맥스죠? 맥스가 아니죠. 맥스가 아니라 이게 연간 1.7이니까 여기 이걸 분기 성장률 합치면 한 3%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부하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은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유가 상황이 계속 가면 갈수록, 하반기 갈수록 좀 더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가의 불확실성인데, 유가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 물가의 불확실성이 겹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개인들 입장에서는 실질 구매력이 감소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유가가 통제하고 있을까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유가가 더 올라가면은 정부가 계속 상한제를 할 수 없을 거죠. 예를 들면 유가가 더 올라가면 우리가 기름을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같은 100만 원을 넣고도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구매력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론은 하반기에 결국 추경의 효과와 에너지 충격에 따른 실물 경제 충격파가 이게 서로 이렇게 맞닿을 텐데, 그런데 추경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현재 우리가 전체 일반 서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유가 상승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소비 성장이 좀 더 둔화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1분기는 좋지만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제 하방 압력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시장 시사점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는데, 뭐 혹자는 이번 1, 4분기에 GDP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 경제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금리 많이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럼 채권 답 없지 않겠냐? 국내 국고채 답 없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GDP 서프라이즈가 났지만 금리 인상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금리 인상이 쉽지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재정 지출을 계속 확대를 하게 되면, 돈을 더 풀게 되면 금리가 더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아지나 나빠지나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서민들 더 힘들어지죠. 왜냐하면은 시중 금리가 더 올라가면 갈수록 대출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출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 하시는 분은 당연히 더 힘들어지시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다수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경기 하방 압력이 더 강화가 된다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도 잘 알고 있어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답 없습니다. 경제 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제는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만약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원래 안 좋은데 완전히 더 안 좋게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죠. 참고로 제가 이제 최근에 모 신용정보회사 부대표님을 만났는데, 그 회사로 분 얘기로는 현재 역사상 최대로 중소기업들이 지금 현재 부도가 나고 있답니다. 그만큼 현재 내수시장이 어렵다라고 보시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더 처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당장 금리를 못 올리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적어도 2분기의 성장률을 한 번 더 보고 좀 추세적으로 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그때 금리를 올리도록 올릴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금리를 올리기 좀 서프라이즈 났지만 금리 올리기 쉽지 않은 거고, 설령 이제 2분기 좀 데이터가 좀 좋게 나와도 뭐 한 번 정도는 금리는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죠? 왜냐면 아까 요런 걸 반영하면은, 그러나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2번 이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현재 동결이 좀 길어지고 혹여나 뭐 2분기에 발표될 때 한 번 정도 올린다고 했으면, 그러면 현재 채권 금리에는 굉장히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채권 시장에는 상당 부분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의 한국은행 정책금리가 2.5%인데 현재 3년물 국채금리가 3.5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제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기준금리 올라갈지를 선반영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차이죠? 기준금리 대비해서 3년물 국채금리가 한 1%더 높죠. 지금 한 100bp 높습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을 현재 시장에서는 4번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얼마예요? 0.250 곱하기 4번 하면 1%잖아요. 즉 이미 시장에서는 그 실물 채권 시장에서는 한 4번 정도 금리 인상을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한 번 정도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채권 시장에는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저런 이제 경기 좋아지는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이나 물가 올라가는 이런 시그널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금리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거를 더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레벨에서 만에 하나 아까 물가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더 밀린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밀릴 때마다 저점 매수하는 형태로 매수를 하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이번 1사분기 GDP 너무 좋았는데 거기에 속지 말자. 왜냐하면 1사분기 GDP 너무 좋은데 이게 반도체 가격이나 기저효과나 정부의 조기 집행 합작품이니까 이게 구조적 회복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다는 거고요. 두 번째, 하반기에 갈수록 하방 리스크가 더 확대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유가 급등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면서 실물 경제는 굉장히 하반기에 더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잠재 성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런 것과 전반적으로 맞물리면은 갈수록 하반기에 경기 둔화가 좀 가속화될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앞에 1번 경제가 좋은 거는 금리가 시중금리 올라가는 요인이고, 경제가 나빠지는 건 시중금리가 나빠지는 그러니까 내려가는 요인이잖아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설령 2분기까지도 뭐 반도체 좋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 금리를 4번 정도 이미 선반영된 거였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때마다 저점 매수를 하시면 오히려 향후에 우리가 이런 경기 둔화되는 거에 대해서 더 추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현재 반도체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더더욱더 현재 시점에 갈수록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한국 국채는 계속 저점 분할 매수를 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